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가 6월 21일로 하지였고요.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제 낮이 조금씩 짧아지는, 어제는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짧았던 날이고, 지금부터 이제 동지까지는 이 밤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지구가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지하고 동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지 않으면 한여름 때 이제 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여름이 아닌 6월 달에 하지가 있고, 한겨울이 1월 달이 아닌 12월 달에 이제 동지가 있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매일 집계를 내면서 그 발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 12 이렇게 하다가 뭐 최근에 사망자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통계로서 가치를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 봐야 되겠지요. 성실하게 신고도 하지 않을 거고, 성실하게 집계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6월달 총 지금 사망자는 176명입니다. 6월달에요. 자, 됐고, 지금 그 집중시위가 너거튜브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집중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요. 오늘 고모님은 8시도 전에 7시 좀 넘어서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고 그렇게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컴컴한 모습의 사진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 목요일 집중시위 지금 고모님 사진하고요. 그리고 그 태미님, 김인성 고모님, 태미님, 김인숙님, 강원도 건혁선 지부장님 오셨네요. 그리고 이명자, 정명선, 또 충북에서 권호근님, 그리고 앵자님, 킹콩님, 권정동님, 손자영님, 안재화님, 김정연님 등이 오셨습니다. 송영주님, 또 고명수님, 경기지부장님, 유재봉님, 쉽게 했었고요. 자, 그렇게들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내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8시 반부터 10시 사이에는 앵그리블루 TV에서 한밤의 앵벌쇼 생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지부장님이나 시의 그 간부, 또 열성 당원분들은 웬만한 일이 없으면 TV 보지 말고 그 저녁에 앵그리블루 TV 이 생방송을 하시는 날은 하루라도 좀 앵그리블루 TV 1시간 반 하니까요. 봐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공부도 되고 5+3 정책에 대해서 공부도 되고, 또 본인의 인식 심화와 당에 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중앙당과 그 다음에 지역 시도당, 그리고 지부장님과 핵심 관계자, 또 본인이 열성적으로 당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앵그리블루 TV 방송을 꼭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뉴스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윤 정권이 이 사교육 문제를 제기해 놓고 교육개혁 방안을 이주호 부총리라는 자를 통해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 사교육 문제에 담겨 있는 본격적인 문제의식, 기득권층, 특히 강남 좌파와 강남 이 수구 꼴통 보수들이
합쳐져서 만드는 이 지금 수능 체제를 갖다가 현 대입 체제와 사교육 체제를 그걸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 평가를 실시해서 이 떨어진 이 학습 능력을 올리겠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이 써먹을 일 없는 로그 함수 같은 그런 수학들 이런 것들을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느냐. 전공으로 심화되어서 그걸 가지고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떨어진 애들의 학력을 갖다가 올리겠다고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뭐 교사들을 갖다가 평가해서 능력 없는 교사를 퇴출시킨다면 찬성하는데 그리고 애들과 소통 교감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교사, 정교조로 묶고 노는 교사들을 퇴출시키겠다. 교사 평가를 해야지. 애들 학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지금 뭐 국제고등학교 외고 자사고 다 존치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 현재 가고 있는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이 제도 시스템을 하나도 안 고쳐요. 대입을 하나도 안 고쳐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입학 논술도 그대로 두고 수시 정시도 손 안 대고 그리고 또 내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뭡니까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동원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뭔 학점을 따야 되겠다 해서 학점제로 간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 교육이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번에 윤이 사교육을 갖다가 뭐 근절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근데 막상 교육부가 윤의 그 부하 이주옥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그 사람 MB 때 그 핵심 척근이었죠. 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기득권의 자제들에 유리하고 사교육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려면 특수고등학교 가려면 특목고 사교육이 필요하고 또 고등학교의 계속 평가 제도를 통해서 고등학교의 학습 능력을 올리겠다고 하고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등학교의 학점제를 평가한다, 학점제를 도입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의 방향을 현재 반칙, 기득권, 주관성, 정보, 돈이 좌우하는 방식에서 공정, 투명, 단순하게 가겠다는 방식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 뭡니까? 결국 수능을 갖다가 쉽게 내라. 그래서 사교육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수능을 킬러 문항을 낸다라고.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지금 나타나 있는 교육 문제와 사교육 문제, 대학 입시 문제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부분이죠. 그래서 윤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계획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현재 산재에 있는 수많은 교육 문제를 단지 문제 쉽게 내서 사교육이 해결될 것처럼 학부모들을 오도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와 경쟁 위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겠는가, 투명하게 경쟁을 시키겠는가. 경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올바른 경쟁을 시켜야 되는 쪽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꾸고 사교육을 개선시키고 사교육에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겠는가라는 부분은 고민이 전혀 윤 정권의 이 교육개혁 내용에 안 담겨 있다는 거.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윤 정권의 교육부 장관 이주호라는 사람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사교육과 현재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불공정하고 돈과 정보에 의해서 가는 입시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 속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학원 강사들하고 싸울 이유는 뭐가 있고
이준석이하고 김웅이는 뭘 갖고 뭐 자본주의를 부정한다고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민주당은 뭐가 갖고 윤이 그냥 공연히 불을 지른다고 비판하고 있고 서로 그럴 건수도 안 되는 똑같아요. 윤의 교육정책과 이주호의 교육정책, 이준석이나 김웅의 교육정책,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똑같은데 공연히 한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움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자기들끼리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는 그 사안의 핵심적인 요소를 꿰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만들어낸 교육개혁 방안 엄청 정부가요 사교육이나 교육개혁을 갖다가 한번 지켜보라고 바람잡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아요. 강남 좌파 이해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386 강남 좌파가 학원가를 장악하고 그들이 부와 지위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강남의 기득권 숙골들과 합쳐져서 만드는 교육 방식. 그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내신, 두 번째로는 논술,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학생부, 네 번째로는 킬러 문항, 다섯 번째로는 컨설팅 정보, 여섯 번째로는 입학 사정관, 일곱 번째로는 대학의 자율 입학,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성평가라고 부르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평가 방식. 결국 이게 다 합쳐지는 부분에서 주도는 강남 좌파가 했고 조국이 같은 유시민이 같은 그리고 거기를 거들러서 합세한 것은 MB나 박근혜로 상징되는 강남의 숙골들이 합세했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분인 수능, 물수능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사교육이 철폐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엊그제 발표했던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은 기존의 이런 그야말로 돈과 정보로 가는 불공정한 대학 입시와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교육을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윤은 지금 물수능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어차피 변별력은 내야 되니까 올해 지금 한 5개월 며칠 남아있는 5개월쯤 남아있는 이 대입에서 뭘 갖고 하느냐. 결국 대입에서 킬러가 아닌 준킬러를 갖다가 우리는 가르치겠습니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또 그걸로 쫙 몰려들어. 그래서 학원가는 준킬러로 또 돈 벌게 생겼어요. 그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자빠졌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준석이나 김웅이 같이 유승민과 가까운 개혁 보수라는 것들이 이번에 딱 본질을 보였어요.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몇백억을 받던 그런 일타 강사들을 질타하는 그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는 남이 거대한 부를 벌어도 그것이 나의 가난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황당한 영국 보수당의 개소리를 옮겼어요. 한국에는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누가 말했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한국에 특히 이론이 빈약하고 천박한 보수를 지향한다라는 것들이요. 어디서 하나 끌고 와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딱 한 번 놓는 이만큼 두꺼운 책에 딱 한 번 놓는 걸 가지고 마치 정부가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듯이 영국의 보수당에서 남이 얻은 부는 나의 가난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해대고 그래서 이 학원 강사, 일타 강사라는 것들이 세금 내고 400억을 벌든 그걸 왜 간섭하냐 이렇게 말해요. 세금 내면 합법이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불법들이 합법인 양 가장되어 가지고 행해지는 게 오늘날 저열하고 천박한 자본주의 수준이에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를 가는 것도 헌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가잖아요. 터키가 보여주고 있고
폴란드가 보여주고 헝가리가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칼로 탱크로 쿠데타 하는 게 아니라 SNS로 미디어를 장악해서 파퓰리즘으로 헌법과 법률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가짜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독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가장해가지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규율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득권자, 정치인, 그리고 상류층들이 만들고 기득권 언론이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학원에 애들을 사교육 없는 집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신분 상승할 방법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거나 특별한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 것 말고 대한민국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90%가 그 애의 장래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제일 나쁜 게요. 좌파들은 거짓말이고 가식 위선이라도 떨지요. 불행은 각자의 책임이니 감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세금 내면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4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4000억을 벌든 뭘 문제냐는 거죠. 그러면 사교육에 담겨있는 그야말로 유일하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상류층이 자기 자식들을 계속해서 신분을 세습하고 계급을 세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이 시스템,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 대입제도예요. 그래서 내신이다. 선생한테 달라드면 내신 조지지요. 저 여기 항장수가 있잖아요. 내신 4등급 항장수. 학력고사 전국 천등 안에 들어갔는데 내신 4등급 받았어요. 논술. 이 논술은 과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논술. 이거 과외 안 하고 돼요? 그 완전히 사교육 받아야 되죠. 학생부. 선생한테 Y로 미겨야 학생부 잘 써줄 거 아니에요. 킬러 문항 풀려면 이거는 학원 가서 돈 많이 안 쓰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학의 자율입학 전형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다는데 성적 좋은 놈이 떨어지고 성적 낮은 놈이 붙는 게 예사예요. 그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입학사정관의 도덕성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컨스팅 정부가 횡행하는데 없는 사람은 근처라도 갈 수 있습니까? 정성평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입제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법과 절차를 통해서 교육부 그리고 학원가, 사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타 강사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정치인들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출제 평가하는 사람도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식이 압도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고 심지어 특목고를 들어갈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차이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회에 나갈 때 불공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합법적인 시스템이고 세금 내면 합법적이 아니냐고 말하는 게 그 이준석이나 김웅이의 머릿속에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 제기가 없이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옳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가상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가상화폐는 재산에 등록하지 않는 것도 합법적이고 심지어 세금조차 내지 않는 가상화폐나 세금조차 내지 않는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책 파는 거 심지어 저거 방에다가 카드 계산기 갖다 놓고 책 파는 것도 문제 없는 거죠. 합법적이라서.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말, 세금이라는 말 정말로 한번 틀어볼까요? 일타 강사들 진짜 세금 다 내는가? 비밀가에 안 하는지 한번 틀어볼까요?
그들이 세금 안 내고 받는 수익이 없을까요?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만약에 일타 강사들 틀어서 세금을 다 내고 제대로 내고 있다면요. 하고 나는 것들이 진짜로 세금 제대로 낼까요? 진짜 검은 돈이 생기기 쉬운 게 이 사교육 분야지요. 왜? 진짜 돈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컨설팅 시키고 자기 자식의 킬러 문항 특별 과외를 시키면서 거기에 통장으로 송금할까요? 현금으로 주지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 내면 합법적이다라고 이준석이나 김웅이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느 당에 가서 공천이나 받거나 어느 더러운 좌파 썩은 보수 정권에 붙어가지고 벼슬이나 해먹으려면 이런 말은 하면 절대 안 되죠. 나는 이제 이 썩은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통한 방식이 아니고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내질러 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내질러요? 이런 이야기 내질렀다가 강남 상류층들한테 좌우에 다 찍혀서 꼼짝 못할 건데 언론이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래서 강남 상류층들이 뒤로 벌어들인 검은 돈들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사교육할 때 현금으로 풀잖아요. 다 아는 일을 왜 말 안 해요?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다는. 나도 수두룩하게 들어서 하는 일인데 이걸 진짜 모른다고 합니까? 언론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씁니까? 그래서 일타 강사들이 그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는 배경에 합법적인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들이요 시간 나면 뭐 하겠어요? 시간이 돈이에요. 진짜 학원 강사는 과로로 죽거나 아니면 떼돈 벌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집에 불려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일타 강사들과 강남의 학원 재벌이라는 거. 메가 스터디 회장하는 여자도 그 과거에 노동운동 하던 것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정청래, 그 시끄러운 정청래, 그 다음에 정봉주, 박정,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했던 것들 다 학원 원장이잖아요. 나름 떼돈 버는 것들이죠. 지금 이 대치동에서 떼돈 버는 것들도 과거에 운동권에 있던 것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제 80학번대들이 취직하려니까 대학 다닐 때 데모만 했으니 공부도 안 했고 전과도 있고 하니 취직이 안 되죠. 전부 강남으로 가서 학원을 하고 저거 학교 앞에서 학원 차렸어요. 그래서 학원가는 전부 운동권 건달들이 장악했고 그것들이 이제 타락해 가면서 강남 수구 꼴통 부자들하고 결합해서 그놈의 자식들 대학 보내는데 일조해주는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쓸어 담았어요. 창피하잖아요. 운동권을 하고 살았으면 적어도 내가 이 나이 60대 가지고 내 20살 때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졌고 정확해졌어요. 운동의식은 그때보다 더 강해요. 그때도 운동을 했다면 지금 60살이 되었어도 운동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젊었을 때는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그 강남의 수구 꼴통 앞잡이들 뒤 닦아주면서 떼돈 벌어서 학원하고 일타 강사하고 자빠졌어요. 그때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어요? 운동판으로 끌어들여가? 그래야 순진한 아들은 자살하고 노가다로 살고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팔다리 잘리도록 만들어 놓고 저거들은요 학원 재벌하면서 재벌 흉내내고 자빠졌어요. 이런 거 하나 드라마로 쓰라. 넷플릭스 나한테 전해요. 내가 한국 사회의 이 운동권의 타락과 위선과 그리고 다시 또 그들이 기득권화 되어서
썩어버린 것을 영화로 만들면, 시리즈로 만들면 진짜 재밌게 내가 하나 써줄게. 그 내가 서울대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아주 시끄러웠던 것들이요,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요, 학원 잽을 헤쳐먹고 있고 IT 업계에 떼돈 쓸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런 문제점들을 윤이 알기나 하겠어요? 엊그제 내가 이 경제 문제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놈이요, 나보고 상속세나 말하세요. 우리 행명 20일에 상속세에 관한 입장이 있으니 임마 찾아봐라, 임마. 묻지 말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진짜 이 세상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